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이제 실전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경매 엑스파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법정지상권, 건전항권, 또 지상권, 전세권 많습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이제 가등기. 가등기도 보니까 보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또 부합물, 종물이다, 국세다, 지방세다, 유치권이다, 특수지상권이다, 환매 등기다, 예고 등기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오셨던 것에 터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 강좌는 실전 감각을 여러분들이 제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거, 경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게. 경매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공부해 오셨던 것에 터잡아가지고 이제 실전 감각을 제고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여러분들 또 이제 반드시, 거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경매 투자하면요, 제 생각으로는 한 번으로 딱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딱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이런 말씀을, 다른 강좌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현재 이 시대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이게 이런 시대에 점해가지고 어떻게 투잡 개념 측면에서 법원 경매 이거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엑스파일 등을 공부를 하신 것은 법원 경매에 대해서 내가 말 그대로 전문가의 반열에 뛰어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다. 때로는 말이죠. 주변에서 난 경매를 통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 제 표현이 좀 속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속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에 단 한 건을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어떻게 진정 돈 되는 경매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강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생력.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역정내시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은 말입니다. 지식은 말이죠. 이게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대한도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나름대로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생백군 보고 말이지. 모르면 무조건 지역적으로 물어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서 저도 이제 법원 경매와 관련된 책을 한 몇 권 정도 이제 저수를 했습니다만은 책을 사본 독자분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때로는 질문 하는 내용을 또 들어보게 되면 어떤 때는 제가 기도 안 차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변을 해드리는데 답변을 해드리면서 속으로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은 경매 말이지 투자해서 남들 다 돈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책을 산 거 아닙니까? 책을 사기는 샀는데 어떻게 그 책꽂이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이 책꽂이에 더 꽂혀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볼 적엔 단언컨대 경매 통해서 돈을 못 버십니다.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하게 된다면 제가 때려는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하면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창피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이제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사안에 대해서 때려는 봐서 구걸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데 이런 말씀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죠? 지가 뭔데? 그런데 어쨌든 구걸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는 뭐다 이게? 전문가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전문가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 아시죠? 적자 생존.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적자 생존에서 앞으로 시대는 뭐다 이게? 강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 공부한다 해가지고 10사람이 요이땅 시작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경매 투자해서 다 돈 버느냐? 돈 못 벌어요. 10사람이 요이땅 했을 적에 1명 내지 2명, 많으면 3명 정도는 이제 경매 투자를 통해 조금 맛을 본다는 거.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괜히 경매 투자해가지고 입맛만 버렸다.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뭐다 이게?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럼 어떻게? 또 뭡니까? 또 공부. 자꾸 제가 공부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볼 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수강하시다 보면 또 의문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홈페이지에 보면 1:1 상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담실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란하게 1:1 상담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간에 어떤 1:1로 소위 데이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자, 이제 이 실전 사례는 제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례를 가지고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권리에 대한 그래도 권리 분석이니까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두 번째, 경매 대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보자. 또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이랬을 경우는 그 임차인 등이 거주를 하고 있다 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가 해가지고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여기 누가 경매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다.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 그 점유자에 대한 과연 명도가 용이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가지고 경매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1년에도 수만 건씩 막 쏟아져 나옵니다. 했을 적에 과연 내가 어떤 물건을, 우리 경매 투자 목적이 뭡니까? 경매 투자하신다는 거 상대방하고 싸움한다는 것도 아니요. 또 뭡니까? 나가서 권리 분석하는 것도 경매 투자 목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투자를 하는 데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쉽게. 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물건을 선택하다. 물건 선택입니다. 물건 선택의 방법 내지 요령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사례 보게 되면은 때로는 제가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물건들 해가 제가 이 타이틀을 이 사례를 몇 건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어떻게 상대방하고 싸움할 필요 없이 조용히 들어가서 명도 완료해버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 내지 요령까지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습니다만 이게 대략적으로 한 5가지 내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든지 판례 사례 하나만 놓고 말소 기준 권리 잡아서 앞에 보면 인수다, 뒤면 소멸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을 보게 되니까, 요즘 보니까 말이지, 부동산 가격이 말이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어이구, 경매 시장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예를 들어 1억으로 법원에서 평가한데 이게 2억으로 확 낙찰되는 그런 물건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는 경매 시장에만 국한시킨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이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해질 것이다. 즉 뭐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비싼 데는 여전히 비싸게 낙찰된다. 여전히 비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어떻게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건데 봐가지고 싼 동네는 어떻게 여전히 계속 그냥 밑에서 헤맬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실전 이 사례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저 자료를 이제 보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건 제가 경매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왔다 이랬을 경우 과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 실전 요 사례 요 자료는 말이죠. 제가 우리가 X8 이하에서 다 이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 속도를 제가 혀가 좀 꼬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왔다 했을 적에 제일 먼저 어떠한 단어가 탁 떠오르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가 탁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단어 하니까 이게
거의가 다 권리 분석, 이쪽으로 해서, 이 권리 분석에서 항상 그렇죠. 이런 경매 교육이 오프라인 상에서 교육하는 거의가 다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 잡아가 앞이면 인수냐, 뒤면 소멸이냐, 이런 쪽에 치우친다. 물론 이게 권리 분석 이 자체를 제가 없수이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바뀐 것 같아. 뭐다, 이게? 실제 경매를 조금 하는 분들 보면은 권리 분석보다는 뭐다? 경매 투자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죠? 물건이죠. 따라서 어떻게? 일단 물건에 대한 선택이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이다,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뭐다? 전국구보다 지역구를 선택하시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내가 관리가 가능한 그 지역을 선택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됩니다. 생판 내가 모르는 데가, 야, 저 동네 떠니까, 물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송파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예정지역이다. 이쪽에 보니까 빌라가 경매에 나왔다더라. 그러면 사실상 그 빌라가 속한 부분이 신도시 지역 내에 포함이 된다 카더라. 그러면 그 동네, 그 카더라, 그 내용만 딱 알면은 설사 송파나 거여동, 마천동 이 일대에 대한 부동산 지식이 없다 손치더라도 중개업소 한 두어 군데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신도시에 들어갔나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다 이게? 나름대로 내 자신의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거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물건을 선택한다. 내가 집이 어디지? 서울이지? 나는 어디 있나? 전라남도 광주네? 하게 되면 그 각각 그 지역 내 전체를 섹터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일부분을 또 섹터로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광진구다. 광진구 해가지고 광진구도 보면 여러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광진구도 여기서 내가 뭐를 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말이지, 단지 말소기준 권리 좀 배웠다 해가지고 경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권리분석이란 그 극히 기본 ABC다. 이런 말씀들 항상 드리는데, 그럼 뭐다? 물건 자체에 대한 선택, 이게 상당히 이게 먼저 이제 1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 앞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겠는데,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물건 선택을 일단 하다. 그러니까 서울, 나 어디 광진구 관내. 근데 어떤 거지? 아파트를 내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거야. 자,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서 보면은 첫 번째 자기의 자금 측면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두 번째 뭐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평형대냐, 30평형대냐, 40평형대냐, 저층이냐, 고층이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남향이냐, 동향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 무늬만 아파트인 경우 있습니다. 무늬만 아파트고 실제 가보면 고급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라트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아파트냐, 진짜 아파트냐, 이게 다 틀려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투자 섹터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제가 신담에 자금 측면과 평행 봐가지고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다 그러면 다른 동네 일단 보지 말자면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지.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 처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일정 지역을 섹터를 딱 지어서 여기서 한 몇 건 정도 하시고 돈을 버시라면 돈 벌어가 종잣도 만들어가지고 자금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때 여기저기 산지사방에 뿌려버리자 이거지. 처음부터 뿌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럼 광진구 요 관내만 딸깍하게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평형도 있고 세분대로 굳이 따진다면 뭡니까? 아파트 이름 해가지고 브랜드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 따져봐가지고 보니까 여기 물건이 한 3건 정도 검색이 되었다더라. 일단 물건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3건 정도 검색이 되었다더라.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제 요 물건 자체에 대한 뭐다 이제 권리 분석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뭐다 이게 물건을 먼저 쭉 고르자 이거지. 그러니까 광진구 관내 아파트 봐라 이번에 보니까 3건에 10건이네. 그럼 어떡해? 10건에 대해서 물건을 선택해버리자. 또 이제 경매 물건도 보면 이제 소위 신건 있잖아. 신건 그지? 경매 시장에 이제 새로이 나온 따끈따끈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00%짜리 신건도 있고 아니면 1회 내지 2회
뭐 유찰 이런 물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광진구 관내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요거 신권이더라. 그럼 요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미리 뭐다 한번 사전에 한 달이고 두 달 전에, 물론 이게 1차 기일날 낙찰될 수도 있지만 한번 유찰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유 기간을 주고 나서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경매하는 데서가 첫 번째 뭐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파트, 다세대, 빌라, 또 뭐 연립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 일반 뭐 상가가 있고 뭐 주상복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다? 물건을 선택하자. 물건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따다닥 해버리자는 거.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1번 투자 대상 및 지역 선택 바로 위에 보시니까요. 이건 뭐 제가 뭐 임의적으로 붙여봤습니다만 분석도 뭐다 평면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입체적인 분석이 입체적 분석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임장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분석이 이게 뭡니까? 경매 청구제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내가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하루에 경매 물건 한 500건 정도는 검색을 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500건 다 검색하냐.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경매 청구제 다 본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진구는 관내 아파트 아니면 송파구 관내 아파트 강동구 NX에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종별에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검색을 해버려야 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말 그대로 투자에 따른 돈이 될 만한, 이게 제가 볼 때 이 경매는 이렇게 봅니다. 철저한 장사꾼 논리. 이런 말씀 때 제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철저한 장사꾼 논리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경매 투자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그냥 뭐 연습 삼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경매 강좌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그 안전에서 확 면박을 줍니다. 이번에 뭐 대충 강의 공부했으니까 연습 삼아 한번 경매 투자를 하게 돼요. 에이씨, 그럽니다. 이 경매의 연습이 없는 게 실전입니다, 실전.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것이 경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분석이다 하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첫 번째, 요 물건하고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해버리자. 야, 요거 괜찮다. 이랬을 적에 이제 부동산은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 공부 특히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적도를 바라고 지적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 땅 모양새하고 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게 지적도입니다. 그 지적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만 바라보고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 지적도에 의해서 땅 모양새도 어느 정도 괜찮고 도로에 접한 요 너비도 조금 양호하고 이랬을 적에 현장을 가보자. 이 현장은 뭡니까? 평면적이 아닙니다. 그죠? 현장은 뭐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물건 괜찮다. 그럼 그때 어떻게? 입체적인 분석으로서 임장활동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1번 보니까 투자 대상 및 지역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화살표 쭉 꺼놓으셔가지고 지역구를 하십시오. 전국구 하시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지역구를 선택하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투자 종목을 선택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니까 이번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다 보니까 권리분석 암만 잘하나 잘하면 뭐하냐. 맨날 들어가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완전 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보시니까 경매 투자에 따른 투자 목적을 설정하자. 특히 투자 목적 설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목적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봐가지고 요즘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은 뭡니까? 양도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양쪽 두 마리 토끼를 현재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왜 내가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지? 목적의식에 대한 분명히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경매로 돈 벌이니까 나도 배가 아파서 내가 경매한다.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뭐다 이게? 투자 목적 하니까 첫 번째 뭐다 이게?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죠. 내 집 마련 차원입니다. 소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느냐. 두 번째는 보니까 뭐다 이게? 그 일종의 재테크죠. 재테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느냐,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목적 자체가 설정이 되어야지 뭐보다 거주한다. 아니야 나 재테크 할 거야. 뭐 거주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찰 가격이 조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재테크 한다더라 하기 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조금 싼 맛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게서도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더라. 근데 보니까 뭐 또 신도시 지역에 뉴타운 지역 내 소재하는 뭐 주택 등이 경매에 나왔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이때 싼 맛에 들어간다. 그때 양심불량이 들어. 그럼 어떻게? 요때는 뭐다? 조금 아니라 어떤 데는 막 200%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낙찰 받는 그러한 마인드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통한 하심에 있어가지고는 제 말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 목적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경매 물건은 말이 없는데 보니까 투자자 입장도 있고 또 그 집에 그 사는 사람들에서 임차인이나 소유자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공인중개사 등이 어떤 입찰 대리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뭐 쉽게 물론 쉽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격 돈으로 내질른다. 그거는 경매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나름대로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사전에 말 그대로 작전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 가지시란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나머지 질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에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보자. 그 이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